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전의 밭고랑리를 풍기는 김대현 박사입니다. 저는 선거와 정치 컨설팅을 직업으로 하고 있고, 컬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후보자들이 왜 선거에 나오는지 아시나요? 선거학의 바이블을 통하는 책을 쓴 앤서니 다운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박사 졸업 논문에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뭐냐면은 돈, 권력, 명예,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럼 내년에 들이닥칠 지방선거를 이제 미리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국힘이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패할 가능성이 크다. 아니, 패할 겁니다, 이거는. 근데 총선은 저 멀리 3년이 남았으니까는, 만약에 총선이 내년에 있다. 그럼 지금 뭐 난리 났겠죠. 뭐 당 쇄신이다. 개혁하자. 뭐 이렇게 뭐 굉장히 뭐 아우성이 많이 이제 일어나겠죠. 근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피하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과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가지고 당명부터 바꾸지 않겠느냐. 뭐 물론 뭐 홍준표가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해산하려고 그 절차에 도입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또 내년 지방선거에 이기게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쿠데타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도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은, 예, 자기 생각, 자신 뜻대로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내 또 뭐 내부 이런 갈등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뭐 강선우 국회의원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딱 보게 되면 나타나잖아요. 갑질 사건 이런 게 조금씩 나타나고, 이미 여기에 대해 가지고도 뭐 당 지도부하고 뭐 이 대통령하고 조금 갈등이 있는 걸로 저는 또 보여요, 그게요. 그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뭐 야당에서 이런 걸 두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비판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은 당연히 이렇게 좀 하락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두고 뻔한 스토리가 나거든요. 그걸 국민의힘은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박근혜는 뭐 벌써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작년에 바로 이제 윤 대통령이 친일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이 오명이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이 그대로 지금 물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미 신뢰가 예전처럼 그렇게 뭐 보수라 해가지고 그렇게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뭐 지금 뭐 유권자가 아무리 정치 비판을 해도, 솔직히 선거 딱 됐게 되면은 유권자도 한 표 행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권을 하든가 아니면은 누구한테 분명히 표를 던져야 됩니다. 특히 그중에서 이제 뭐 부동층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심판자 역할을 많이 하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대략 한 20에서 한 35%까지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그분들도 여당 아니면 야당, 그중에서 제일 야당, 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 뭐 국민의힘 출신 뭐 대통령이 뭐 탄핵되든가 말든가, 그거는 상관없이 국회의원은 그냥 버티는 겁니다. 왜? 대통령 지지율이 뭐 뻔하게 조금씩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동층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시한테 온다니까,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의힘 뭐 쇄신 뭐 위원장인가 하는 그 윤희숙 전 의원이 혼자서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보세요, 지금. 지지율 17%잖아요, 17%. 솔직히 문 닫아야 될 상황이죠. 딱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이제 보수는 이제 쇠락의 길을 걷고, 보수는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자평합니다.
정치든 선거든 솔직히 여기에 뒷받침되는 이런 지지자가 있어야 솔직히 그걸 또 움직이고 또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한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이 후보자들은 당연히 첫 번째 공약을 내걸든가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정당이라는 그 이름으로 한 표를 얻든가 이게 주로 이제 정당 일체감을 그러거든요. 그다음 이제 뭐 학연, 지연, 혈연 3년 이걸 내세워 가지고 솔직히 표를 얻는데 그보다 더 많이 잘 먹히는 게 뭐가 또 있느냐 하면은 정치 이념인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바로 보수든 진보든 또는 좌파 우파라고 하죠 이걸 두고.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게 뭐 기억의 저장고라고 할까 이게 오랫동안 이게 각인돼 있어요 이게. 뭐 자기네들끼리 뭐 싸움을 해 가지고 뭐 정당을 옮겼다 붙였더니 뭐 서로 뭐 새로운 정당을 창당했더니 뭐 해도 결국은 끼리끼리를 해 가지고 정치 이념이 비슷한 것끼리 모이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걸 TV나 신문에서 얼마나 외쳐대시면은 국민들은 머릿속에 진보 보수가 먼저 각인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보수주의가 뭔지 압니까? 재밌는 게 일부 뭐 보수 이론가들은 보수주의는 솔직히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좀 분명하지 아니한 정신 상태라고 하는 그런 학자도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 뭔가를 주장하든가 변명하든가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래 뭐 사회가 급변하는 그런 사회에서 가지고는 제일 불리한 게 누구겠습니까? 기득권 세력이거든요. 왜? 그들의 권리가 줄어들고 또 그들이 갖고 있던 재산 일부가 또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라는 게 바로 기득권과 연계되거든요, 그게. 물론 사전에 보게 되면은 뭐 전통을 옹호하고 뭐 현상 유지 또는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을 두고 주로 보수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결국은 개혁도 내 이익, 내 재산에 뺏기면서까지 개혁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제 생각에는 없을 겁니다. 계획은 정책이 들어가거든요. 이념은 정책을 만들고 정책은 또 이념을 또 생산해 내죠. 좀 복잡한데 이것도 한번 또 다음에 또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일제 시대가 솔직히 떡하니 만리장성처럼 딱 중간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를 건너뛰고 조선을 가게 되면은 보수가 바로 수구 꼴통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수의 별명이 수구 꼴통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국힘이 보수의 뭐 어른이라고 말한 김영삼, 박정희, 이승만 이게 진짜 그게 보수의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이거 서로 연결 안 돼요. 세 분 이거 세 사람. 왜? 박정희와 김정희는 박정희와 김영삼은 굉장히 서로 앙숙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부산 79년도에 10월 달에 부산 마산 부마 사태 원인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박정희가 김영삼 국회의원을 제명한 것부터 시작돼 가지고 결국은 12.16 사태까지 간 거였고 또 박정희는 이승만의 이제 독재에 대해 가지고 불만이 굉장히 많죠. 또 사회에 대해 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어 그러한 60년도 이미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또 뭐 학설도 있어요. 또 그러한 또 뭐 정언을 했던 사람도 있었고 결국은 1961년 5월 30일자로 박정희는 군대에서 강제 전역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이건 뭐 내부는 좀 시끄럽습니다만은 여튼 그걸 제치하고 5월 16일자로 쿠데타로 이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집권을 했죠. 어찌 보면은 이런 박정희가 남유당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박정희가 당시 이제 집권했을 때는 뭐 사회 개혁이다, 그다음 뭐다 해가지고 솔직히 개혁자에 가까웠지 보수는
절대 아니죠. 뭐 작년이 아니라 장기 18년 동안 경제를 살렸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서울대 교수인 박태균 교수란 분이 있는데 그분 책에서는 박정희가 아니어도 한국 경제는 발전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또 믿고 또 과거에 또 뭐 제가 또 연구를 했는 부분도 아마 일부 또 뭐 비춰보기 때문에 또 박태균 교수가 얘기하는 거나 저도 뭐 서로 그 말씀 맞다고 생각들어요. 여튼 뭐 이승만은 절대 부패했고 박정희는 줄 때까지 독재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또 보수는 이렇게 정치적 뿌리가 없다고요, 이게. 그래서 세 명이서 연결이 안 돼. 그러면 보수가 언제 또 나왔느냐. 이게 80년대 후반에 운동권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전략가들이 많거든, 이게. 그래서 기득권들을 두고 이제 그네들 세력을 두고 보수라고 전략적으로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그게. 왜? 보수는 수구, 꼴통으로 연결되거든, 그게. 그러면은 또 자기는 또 어떻게 붙이겠느냐. 아, 나는 진보다. 솔직히 진보라는 거 뭐 이름, 뭐 마케팅 뭐 선동력으로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진보도 뿌리가 없고 이론이 없어요. 저도 뭐 진보주의 해가지고 뭐 학교 도서관에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진보주의라는 그 책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인 전략적인 진보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 조금만 길었는데 이제 뭐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보수와 진보는 전략적인 것이고 그리고 보수는 끝났다. 지금까지 선동적인 정치 슬로건에 불과하고 의미 없는 단어였다. 뭐 그게 저의 요지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길었는데 이 이야기는 또 다음 편에 또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또 감사하고요. 또 저의 또 언변력이 좀 부족하지만은 또 봐주시는 것에 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